한때 중동의 스위스라고 불리며 전 세계에 불을 빨아들이던 눈부신 도시에서 지금 매일 6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자산이 허공으로 태워져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가득 채운 그 매끄럽고 화려한 이미지들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 이면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함께 추적해 볼 것입니다. 2026년 초 현재 두바이의 차가운 현실은 사막 한가운데 외롭게 고립된 채 서서히 굳어가는 금빛으로 도금된 거대한 유령 도시에 가깝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초부유층이 누리는 가장 거대한 특권은 사실 한도 없는 블랙카드나 은행 계좌의 잔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얽매는 모든 상황에서 즉시 닻을 올리고 떠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와 이동성입니다. 하지만 이 걸프 지역에서 그 절대적인 기동성이 일순간에 증발해버렸을 때 그들이 가진 초호화 럭셔리 자산에는 과연 어떤 실질적인 가치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2026년 현재 두바이를 덮친 경제적, 지정학적 충격은 결코 일시적인 해프닝이나 경기 순환 주기의 단순한 하강 국면이 아닙니다. 이 일련의 사태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자본과 억만장자들을 이 척박한 사막으로 끌어들였던 가장 강력한 자석이자 핵심 기반인 절대적 안전이라는 환상이 완벽히 붕괴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두바이 하버나 역사적인 미나라시드 항구의 아침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최고급 해양 엔진이 뿜어내는 웅장한 배기음이나 호화로운 항해를 준비하는 엘리트들의 활기찬 소음 대신 지금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숨막히는 침묵뿐입니다. 걸프만의 가혹하고 이글거리는 태양빛은 여전히 사정없이 내리쬐며 선착장에 빼곡히 정박한 3,000척 이상의 슈퍼요트와 최고급 레저 선박들의 반짝이는 복합 소재 선체와 합금 장식, 그리고 호화로운 강화 유리에 반사되어 차갑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에 떠있는 이 호화로운 궁전들에는 생명의 온기라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사막의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 미동도 없이 정박해 있을 뿐이며 서구의 노련한 관측풍들은 이 기괴하고 쓸쓸한 광경을 두고 금빛으로 도금된 유령 항구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초부유층들에게 매년 3월과 4월은 지극히 당연하고 규칙적인 일종의 연례 행사였습니다. 이 시기는 걸프만에서 일제히 수억 달러짜리 슈퍼요트들이 닻을 올리고 대양을 건너 지중해로 향하는 화려한 대이동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나코와 생트로페 혹은 이탈리아의 그림 같은 아말피 해안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여름을 즐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현실은 가혹합니다. 이 최고 부유층들의 철저하게 계획되었던 레저 일정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사막의 극한의 폭염 속에서 억지로 한자리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오랜 세월 당연하게 누려왔던 정교하게 짜인 초호화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엄청난 부의 상징들이 이러한 불욕적인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세계 지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정학적이자 군사 전략적인 핵심 요충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존재에 있습니다. 해상물류의 관점에서 볼 때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인도양, 그리고 더 넓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무이한 출구입니다. 번잡한 두바이 항구를 출발하는 모든 선박들에게 이 항로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지름길도 우회할 수 있는 다른 통로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2월 말 이 지역에서 분사적 충돌이 본격적으로 발발하면서 군사 안보상의 이유로 단행된 이 해협의 통제와 봉쇄는 결국 페르시아만 전체를 거대하고 폐쇄적인 호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때 엘리트들의 화려한 파티와 친밀한 사교가 펼쳐지던 평화로운 해역은 이제 해군 기뢰와 지대함 미사일, 그리고 저고도로 침투하는 무인 잠수정의 은밀한 위협이 도사리는 거대한 화약고로 변했습니다. 그 어떤 노련한 선장도, 그리고 제정신을 가진 요트 소유주라면 더더욱 수천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초고가 자산을 이런 무모한 목숨 건 도박판에 밀어놓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태가 이쯤 되자 국제해사기구와 요트들이 등록된 기국 통제당국은 일제히 최고 단계의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운항 금지와 경고 조치들은 민간 선박들이 스스로 항로를 결정할 권리를 즉각적으로 박탈해버렸고, 화려한 슈퍼요트들은 법적으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해상 감금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이 슈퍼요트들이 차고에 고이 모셔둔 클래식 캐딜락이나 플로리다에 잠가둔 호화 별장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거대한 해상 자산들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며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관리되어야 하는 극도로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 시스템입니다. 비록 두바이 하버 같은 초고가 정박지에 꼼짝없이 묶여있더라도 수억 달러 가치의 요트는 중앙 에어컨 시스템과 보조 발전기, 그리고 해수 여과 시스템을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끊임없이 가동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걸프만의 무시무시한 폭염과 끈적한 고온 다습한 기후가 선체의 합금을 부식시키고 첨단 정밀 전자장비를 망가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꼼짝도 하지 못하는 이 거대한 보물을 단지 닫고 유지하기 위해서만 수십 명의 승무원과 전문 인력에게 꼬박꼬박 막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초부유층의 막강한 자금력은 세상의 모든 프리미엄 서비스와 노동력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는 권한만큼은 사지 못했습니다. 탈출로가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매일 쌓여만 가는 천문학적인 정박 비용은 자유의 상징이었던 이 호화로운 선박들을 그저 돈을 무자비하게 삼켜버리는 기계적인 소각로로 전락시켰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생리를 잘 아는 분들이라면 로이즈 오브 런던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26년 2월 말 첫 포성이 울리자마자 국제해상보험 신디케이트들은 극도로 기민하게 걸프 해역 전체를 전쟁 고위험지역 목록에 등재했습니다. 이것은 군사작전이나 무력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그 어떤 피해에 대해서도 기존의 표준 선박 및 기관보험 효력이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정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다 위의 호화로운 성들이 한순간에 고철덩어리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우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천문학적인 추가 전쟁 위험 할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료율은 상징적인 수준이었던 연 0.05%에서 선박보험 가액의 무려 2%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잔인하게 치솟았습니다. 우리 함께 간단한 계산을 해봅시다. 약 1억 달러 가치를 지닌 중간 크기의 슈퍼요트 한 대의 연간 보험료는 기존 5만 달러에서 순식간에 200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액수로 폭등했습니다. 세계적인 거부들이 소유한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에 이르는 초대형 요트들의 경우 단지 항구에 가만히 서 있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연간 유지비가 6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이 막대한 추가 비용은 그들에게 그 어떤 쾌락이나 경험적 가치도 제공하지 못한 채 오직 억만장자들의 재무제표에 뼈아픈 타격만을 입히고 있습니다. 걸프 지역 럭셔리 산업의 비정상적인 자신감 혹은 오만함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 두바이 국제 보트쇼일 것입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부의 과시용 전시회가 아니라 중동의 왕가 인사들과 세계적인 조선사들이 만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상의 비공식 해양 주식시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 두바이 보트쇼를 11월로 긴급히 연기한다는 주최 측의 다급한 발표는 아랍에미리트의 외교적, 경제적 신뢰도에 치명적인 냉수를 끼얹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랑하던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이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기관 수준에서 암묵적으로 자백한 셈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초부유층들이 아무리 사치스러울지언정 그들이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결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자산이 더 이상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만히 멈춰선 채 매년 수백만 달러의 보험료와 유지비만 집어삼키는 애물단지가 된다면 그 눈부시던 후광은 순식간에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현재 이러한 현상은 요트 중개 시장의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요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업계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요트 소유주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중개업체를 통해 자신들의 자산을 조용히 위탁 판매하거나 처분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걸프만의 꽉 막힌 유동성 위기와 자신들의 목을 죄어오는 비용의 덫에서 탈출하기 위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산을 급매 처분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 초까지 부동산 지수가 무려 70% 이상 폭등하며 끝없는 호황을 누렸던 두바이의 부동산 시장 역시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폭락은 2월 말 걸프만을 뒤흔든 첫 포성과 함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확보된 데이터에 따르면 두바이 금융시장의 부동산 지수는 2026년 3월에 단 첫 2주 만에 그 가치의 약 30%가 증발해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연초부터 정교하게 예측해왔던 모든 누적 성장치를 단숨에 백지화해버리기에 충분한 처참한 수준의 폭락이었습니다. 2026년 1분기 한 분기 동안에만 도시 전체의 부동산 거래량이 무려 24%에 가깝게 급감했습니다. 시장은 지난 1월 17,394건이라는 정점을 찍은 후 불과 3월 말에는 13,241건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불편한 사실은 완공 전에 미리 분양하는 분양권 전매 시장이 분쟁 이전까지 전체 거래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이 거대한 부동산 투기판의 핵심 동력 역할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매혹적인 분양권 시장은 투자자들의 숨통을 죄는 공포스러운 재정적 덫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대 헤지펀드부터 골드만삭스의 자산운용가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깊은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부상 자산 가치가 매일같이 폭락하는 와중에도 유예 조항 하나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대로 중도금을 납입하라는 현지 개발사들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 초부유층 투자 서클 내부에서는 조용하지만 처절한 손절매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완공 분양권들은 현재 10%에서 26%에 달하는 엄청난 할인가로 시장에 무자비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투자자들은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 영원히 갇히기 전에 탈출구만 찾을 수 있다면 이미 납입한 계약금 전액을 깨끗이 포기할 준비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이 화려함의 극치 뒤에 숨겨진 차가운 균열을 함께 추적해보려 합니다. 세계적인 부호들의 지상낙원으로 불리는 팜 주메이라와 에미레이티스, 그들이 자부하던 초호화 빌라 구역마저 지금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에만 이 사치스러운 대저택들의 자산 가치는 1.7%나 급락했으며 이는 이미 3월부터 시작된 거대한 폭락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서구의 억만장자들은 이제 뒤로 물러나 철저한 방어 태세로 전환했고 최고급 부동산을 매입할 때 15%에서 최대 30%의 터무니없는 파격 할인을 요구하며 거칠게 협상 테이블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탐욕스럽게 속삭이던 희소성이라는 신화는 한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졌고 모래 위에 쌓아 올린 가짜 성들의 현금 유동성은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분기에 완공된 약 7,400가구의 아파트들이 갈 길을 잃은 채 사막의 미아처럼 방치되었는데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전체 공급량의 고작 6%에 불과한 참담한 수치입니다. 진짜 잔혹한 폭풍은 올해 하반기에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계획된 7만 1천 가구의 밀림 물량을 포함해 무려 13만 가구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신규 주택들이 인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유층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이른바 여기민 추세 속에서 수만 가구의 최고급 아파트를 무작정 준공에 쏟아내는 것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치명적인 오판이자 자멸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갓 완공된 초고층 마천루들은 세입자도 두 번째 매수자도 찾지 못한 채 텅 빈 유령 건물로 전락할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사막의 열기 속에서 서늘한 빈방 증후군만을 내뿜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아는 이들이라면 매출 관리 시스템이 이 환대 산업의 핵심 두뇌라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첫째 주에만 무려 8만 건 이상의 예약 취소 요청이 휘몰아치면서
이 도시가 자랑하던 가장 정교하고 지능적인 컴퓨터 연산 시스템마저 완전히 마비되어 쓸모없는 고철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한때 화려하게 치솟던 매출 그래프는 순식간에 종이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주메이라 비치와 다운타운 두바이, 그리고 팜 주메이라 같은 노른자위 지역의 객실 점유율이 기존의 80%에서 사상 최저치인 15%까지 수직으로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실제 경영의 네모칸 숫자로 환산해보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들을 맞이하기 위해 황금으로 도배된 고급 객실 10개 중 자그마치 8개가 매일 밤 불이 꺼진 채 차갑게 버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파크 하얏트 두바이나 주메이라 비치의 포시즌스 리조트 같은 최고급 명품 호텔 체인에서는 웃지 못할 기괴한 모순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웅장한 로비로 걸어 들어가 보면 호텔을 찾아온 실제 투숙객의 모습보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종업원과 접수원 요리사들의 서글픈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눈에 드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고정비를 감당해야 하는 이 거대한 운영 기계는 사막에 타오르는 불볕 더위 속에서 매일같이 돈을 태워 없애고 있지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야속하게도 영원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투숙객마저 짐을 싸서 떠나버리자 당국은 수요 폭락이라는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대신 기묘하고 모순적인 경제적 마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선제적으로 불을 끄고 감추는 기만책입니다. 이 도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상징이자 7성급 돈 모양의 초호화 호텔인 버즈 알 아랍이 돌연 18개월 동안의 전면 휴업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운 공식적인 명분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대대적인 내부 리모델링과 서비스 재단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리한 목격자들의 눈에 비친 그 창백한 푸른색 건설 가림막은 단순한 공사 먼지 뒤에 감추고 싶은 훨씬 더 어둡고 거대한 몰락의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침체의 늪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인 블루워터스 아일랜드의 아인두바이 역시 기술적 정비와 안전 예방 조치라는 뻔한 이유를 대며 무기한 운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막대한 국제 관광 수입을 벌어들일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레알 마드리드 월드 두바이와 레고랜드 두바이 같은 대형 테마파크들은 하루아침에 차갑게 식어버린 콘크리트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해가 저물자마자 화려해야 할 조명 시스템과 공연들은 일제히 강제로 꺼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도록 설계된 이 화려한 도시가 이제는 리모델링이라는 영리한 간판 뒤로 숨어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꼴입니다. 전략 분석가들은 이것이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초호화 소비시장의 붕괴를 감추려는 눈물겨운 발버둥이라고 분석합니다. 동시에 지정학적 긴장과 드론 피격 사건으로 발생한 치명적인 물리적 타격과 구조적 피해를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하지 않고 은밀하게 복구하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붕괴 직전의 상황을 수습하고 최소한의 현금이라도 주기 위해 전례 없는 눈물의 제값깎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하룻밤에 수천 달러를 호가하던 최고급 리조트들의 객실 요금이 150달러 안팎이라는 충격적인 수준까지 폭락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격은 미국 주요 도시의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나 힐튼 월드와이드 같은 평범한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의 숙박비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박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초고소득 엘리트들에게 돈이나 가격 따위는 애초에 걸림돌이 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치를 즐길 수 있는 평화롭고 안전한 하늘입니다. 수영장가에 흐르는 부드러운 라운지 음악을 찢고 드론 모터의 기괴한 소음이나 공습경보 사이렌이 사막의 상공을 뒤흔드는 순간 그들이 내세운 모든 파격적인 할인 혜택은 흔적도 없이 무의미해질 뿐입니다. 사치를 부리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라도 불안과 생명의 위협을 사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 만큼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냉혹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2월 말 첫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졌을 때 세계의 부유층들은 수억 달러짜리 방공망의 성능을 시험해 보겠다며 그 자리에 남는 미련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며 상황을 살피는 일반 대중과는 달리 전 세계 부의 대부분을 거머쥔 이 자산가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정보망과 자원을 동원해 누구보다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초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구 출신의 은퇴 부유층과 초고액 자산가들의 대대적인 탈출 행렬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위기가 시작된 첫 주 만에 영국 시민권자들만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급하게 짐을 꾸려 이 나라를 영영 떠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초고층 빌라 창문 밖으로 살상용 드론이 날아다니는 기괴한 광경을 지켜보는 것에 단 1분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사설 항공시장은 역사상 유례없는 유행병 같은 초호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알막툰 국제공항과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전세기 예약 수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숙련된 비행 승무원의 극심한 부족과 안전 비행 경로의 전면적인 폐쇄 조치 속에서 전세기 이용 비용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천정부지로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이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비상탈출용 비행기표 한 장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 따위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유일한 걱정은 이 화약고 같은 분쟁 지역을 얼마나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느냐는 속도전뿐이었습니다. 국제 금융 소식통에 따르면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인 DIFC의 둥지를 틀고 있던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같은 미국의 초대형 투자은행 거물들이 극비리의 최고 단계의 리스크 관리 프로토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탈출 행렬은 단순히 디지털 화면 속 자본의 이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핵심 인력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위 임원진과 엘리트 헤지펀드 매니저, 그리고 최정상급 리스크 분석가들이 갑작스러운 전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목적지는 주로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중립국 금융 허브나 훨씬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지역들입니다. 이처럼 핵심 의사결정을 내리던 천재적인 두뇌들이 빠져나가면서 그들이 쥐고 있던 인적 네트워크와 핵심적인 자본 배정 권한도 함께 사라졌고, DIFC에는 화려하지만 껍데기만 남은 빈 사무실들만 무서운 침묵 속에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안착하려는 곳은 물리적 위험 요소가 철저하게 배제된 중립국이나 생명과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도피처들입니다. 금융시장의 심장 역할을 하던 이 브레인들이 떠나버린 DIFC의 초호화 사무실들은 이제 불 꺼진 유령의 성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내로라 하는 국제 변호사들, 그리고 대기업의 고위 전략가들까지 줄줄이 이탈하면서 단기간에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경제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트 인재들의 집단 이탈, 즉 두뇌 유출 현상은 잔인한 도미노 효과를 촉발합니다. 이 도시를 특별하게 만들고 글로벌 허브로서의 지위를 유지시켜주던 핵심적인 우량 고객층의 뿌리 자체가 완전히 뽑혀나가 버린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가장 어두운 단면에 마주하게 됩니다. 대기업 총수들과 국제적인 거물들, 그리고 고소득 서구 전문직 종사자들이 수만 달러짜리 개인 전세기를 타고 유유히 탈출하는 동안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온 수백만 명의 저임금 이주 노동자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현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두바이는 거대한 현실의 빙산에 정면으로 부딪힌 초호화 타이타닉호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돈 있는 자들은 이미 안전한 보트를 타고 구출되었지만 이 도시를 직접 맨손으로 건설한 엄청난 규모의 노동자 계급은 탈출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불안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 표를 사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 부조리한 해답은 걸프 지역 특유의 악명 높은 이주 노동자 지배제도인 카팔라 시스템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동자의 비자와 체류 자격을 현지 고용주나 특정 기업에게 완전히 귀속시키는 현대판 노예 계약서입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스폰서의 서면 동의 없이는 직장을 옮길 수도, 심지어 나라를 떠날 수도 있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없습니다. 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행정 처리가 마비되자 이 잔인한 법적 덫은 그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고용주들이 여권을 무단으로 압수하고 비자 해지 절차마저 전면 중단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쇠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급격히 얼어붙은 현금 흐름을 보전하기 위해 타샤스 그룹을 비롯한 대형 식음료 및 초호화 서비스 기업들이 극단적인 긴축 재정을 단행했다는 제보입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하급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대 30%까지 삭감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무급휴직 동의서에 강제로 서명해야 했으며 도시 외곽의 비좁은 집단 수용소나 공사가 중단된 삭막한 유령지구에 갇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은 튼튼한 기초공사와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줄 안전한 지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막의 도시 설계자들은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기괴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수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 꼭대기에 인피니티 풀을 만들고 자연 법칙에 도전하는 인공섬을 띄웠으며 황금으로 번쩍이는 유리벽을 올리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화려함의 극치 뒤에서 그들은 도시 행정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의무인 대중을 위한 민간 방어 인프라 구축이라는 본질적인 과제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신기루가 바람에 흔들릴 때 그 안에 무고한 이들을 지켜줄 진정한 방패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드론과 미사일이 하늘을 뒤덮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공습경보가 사막의 고요를 깨우고 울려 퍼질 때 이곳의 주민들과 이주 노동자들은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화려한 초현대식 도시에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지켜줄 표준적인 대피시설이 사실상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비극적인 시나리오 속에서 수백만 달러 가치를 자랑하는 초호화 타워의 지하 주차장은 이제 청소부와 운전기사, 건설 노동자 등 소외된 서비스 직군 수천 명의 임시 대피소이자 잠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몇 주 전에 이미 도시를 탈출한 자산가들이 버려두고 간 먼지 쌓인 슈퍼카역,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밤을 지새웁니다. 이 순간 사치라는 단어는 가장 쓸쓸하고 씁쓸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기에는 뼈아픈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두바이의 그 화려한 초호화 소비 구조 전체가 정작 자체 농업 생산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황량한 모래사막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저와 함께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취재 결과 이 화려한 도시는 하늘과 바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달하는 이른바 적시 공급망 모델에 100%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설명회 화면에서는 더없이 세련되고 완벽해 보였던 이 시스템은 외부 충격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하고 취약한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자마자 이 취약한 공급망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잔인한 도미노 효과를 맞이했습니다. 항공 통계에 따르면 무려 4만 9천 편이 넘는 국제선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우회하면서 항공 화물 물류망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때 상류층과 엘리트들이 드나들던 고급 수입 유기농 슈퍼마켓의 매대에는 이제 텅 빈 선반들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평범한 농가 지역에서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식료품들이 이제는 불안정한 영공 상황 때문에 통관조차 거치지 못해 이곳 두바이에서는 말 그대로 손에 넣을 수 없는 진귀한 사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벨알리 항구와 두바이 국제공항은 아랍에미리트 경제의 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거대한 두 개의 심장으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2026년 3월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핵심 기반 시설들이 계속되는 지정학적 갈등과 직접적인 드론 공격으로 인해 심각한 구조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최첨단을 자랑하던 현대식 통관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어 기계적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파손된 인프라로 인해 국제해상보험사들은 극도로 엄격한 위험 통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수많은 대형 컨테이너선과 화물 수송기들은 엄청난 위험 부담 때문에 입항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관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면서 스마트 자동 물류센터는 그저 거대한 깡통 창고로 변해버렸고 글로벌 물류의 핵심 동맥이 막히자 도시 전체가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사재기와 투기 세력을 차단하여 시민들의 패닉과 걷잡을 수 없는 초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경제부는 시장 전역에서 무려 7,000회가 넘는
고강도 비상단속을 실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필수 식료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장 경제의 원리를 아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듯이 이러한 강압적인 개입은 결국 더 큰 부작용과 뼈아픈 역설을 낳기 마련입니다. 이 정책은 두바이의 자존심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고급 식음료 업계를 출구 없는 딜레마로 몰아넣었습니다. 부유한 관광객과 금융 엘리트들이 대거 탈출하면서 업계 전체 매출은 이미 50% 이상 급감한 상태입니다. 반면 수입품에 부과되는 전쟁 위험 할증료 때문에 원자재 조달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상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판매 가격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없다 보니 마진율은 완전히 무너졌고 수많은 대형 레스토랑 체인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파인다이닝이라는 극상의 미식 경험은 결국 전 세계에서 공수해오는 독보적이고 완벽한 식재료의 퀄리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두바이의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주방을 책임지는 수석 셰프들은 믿기 힘든 비극적인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카스피해의 캐비아와 프랑스산 트러플, 그리고 최고급 일본산 와규 등 최고급 식재료들이 더 이상 매주 두바이 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어떻게든 영업을 이어가고 얼마 남지 않은 단골 손님들을 붙잡기 위해 5성급 호텔의 주방들은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눈물을 머금으며 식재료의 등급을 낮추는 서글픈 타협을 시작했습니다. 셰프들은 최고급 수입 식재료 대신 척박한 사막에서 겨우 길러낸 극소량의 로컬 식자재나 품종과 생산량이 지극히 한정된 몇 안 되는 국내 첨단 스마트팜의 농산물로 대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초호화 레스토랑과 맞먹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도 정작 시그니처 메뉴가 빠진 엉성한 음식을 마주하게 될 때 무한한 사치를 약속했던 두바이식 라이프 스타일의 환상은 그 즉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글로벌 물류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그 어떤 황금도 화려한 약속도 사막 한가운데의 텅 빈 주방과 쓸쓸한 식탁을 채울 수 없다는 잔인한 진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2026년 현재 두바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극은 말 그대로 모래 위에 지은 사막의 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식량 생산 기반과 내부적인 지속 가능성, 그리고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눈부신 황금빛 마천루와 전례 없는 기네스 기록들은 그저 허무한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치라는 환상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위에 설계된 기형적인 경제 모델이 과연 이번 충격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 세계 모든 인공 도심지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일까요? 여러분은 이번 위기 이후 두바이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고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2026년 시점의 탐사 보도와 데이터 분석, 그리고 지정학적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 또는 투자 및 이주 권유가 아닌 다각적인 분석 자료일 뿐임을 밝힙니다. 모든 중대한 선택은 스스로의 깊이 있는 조사에 기반해야 합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